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오늘도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하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에게 무거운 주제를 다시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 시대에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녹화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매미 소리도 들려오네요. 배경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즐기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사톡톡 51번째입니다. 제목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색다른 기이한 제목입니다. 인류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완전히 구분된다고 오랫동안 믿어왔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27절의 구절에 근거하여 인간은 오직 남자와 여자로만 존재한다고 굳게 믿어왔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에는 다수의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성소수자의 존재와 동성애 현상을 부정하고, 그래서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생각은 여러 가지 독특한 현상 앞에서 흔들리거나 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자주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9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여자 800m 부문에서 월등한 실력차로 금메달을 딴 남아공 육상 선수 셰메냐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가 남자의 외모를 더 강하게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육상경기연맹 IAF의 검사에 따르면 그의 몸은 여자 생식기를 가지고 있었고, 자궁과 난소는 없었지만 고환이 있었으며,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보통 여자보다 3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하며 질문했다. 그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간성 인터섹스인가?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서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한 복싱 선수 아마네 칼리프, 알제리 출신 칼리프도 성별 논란에 휘말렸다. 국제복싱협회 IBA는 지난해 칼리프가 일반적으로 남성을 의미하는 XY 염색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세계 선수권 대회 실격을 선언했지만, IOC는 그의 염색체가 XY라는 증거가 없는 완전한 여성이라고 판정하고 파리 올림픽 출전을 허락했다. 그는 타고날 때부터 여성이었고 성전환 수술을 받은 적도 전혀 없었다. 그의 부친 이만 칼리프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여성이 맞다며 증거자료, 가족 공식 문서를 제시했다. 그도 남자인가 여자인가, 간성 인터섹스인가? 그래서 저도 고민하거나 공부해보는 차원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네이버 포스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리즈 특종 생명과학 뉴스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은 성염색체, 남성과 여성, 그 너머의 이야기. 2021년에 나와 있네요. 이 제목이 눈에 띄어서 한번 읽어보았는데 여러분에게도 유익하다고 하여 한번 공개해 드립니다. 브레이킹 뉴스. 27년 만에 알게 된 진짜 성. 2018년 11월 중국에서 27년간 여성으로 살아온 사람의 진짜 성이 남성이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자 병원을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그녀는 X가 아닌 XY, 즉 남성에 해당하는 성염색체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후 더 큰 병원을 찾아 또 한 번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지요. 그녀는 의료진에게 나는 분명히 여성의 신체 구조를 지녔는데 어떻게 남자일 수가 있느냐며
호소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기준.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염색체가 XX이면 여자, XY면 남자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성염색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염색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는 핵이라는 구조가 존재하는데요. 그 안에는 유전 물질인 DN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핵 속에 실처럼 풀어진 채로 존재하던 DNA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서로 엉키고 뭉쳐 유전 물질 덩어리가 됩니다. 이 DNA 덩어리는 실험용 염색약으로 물들였을 때 쉽게 관찰된다고 해서 염색체라고 불려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각 세포의 핵 속에 이러한 염색체를 23개 쌍, 즉 46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중 22개 쌍의 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으로 같지만 마지막 한 쌍의 염색체는 성별에 따라 달라요. 그 한 쌍의 염색체가 바로 성별을 결정하는 성염색체입니다. 인간의 성염색체는 X염색체와 Y염색체로 두 종류인데 일반적으로 여자는 X염색체를 2개 갖고 남자는 X염색체와 Y염색체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여자의 성염색체를 XX, 남자의 성염색체를 XY라고 나타내는 것이지요. XY 여자, XX 남자가 생겨나는 이유. 그런데 앞서 살펴본 중국인 여성은 정상적인 XY 염색체를 갖고 태어났지만 여성의 몸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얼굴 생김새나 체형, 외부 생식기가 여성과 같이 발달했기에 스스로 여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나팔관과 난소 등 내부 생식기관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처럼 XY 염색체를 지닌 여자 혹은 XX 염색체를 지닌 남자는 대개 유전자 발현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생겨납니다. 인간의 염색체적 성별은 수정이 되는 순간에 결정되지만 성별에 따라 생식기관이 만들어지는 일은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성장하면서 일어납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SRY, 성결정 유전자라는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SRY 유전자가 Y 염색체에만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즉 남자만 SRY 유전자를 가지는 것이지요. 임신 8주경 태아의 몸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 생식기관과 여성 생식기관의 기초적인 형태가 모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남자아이의 경우 Y 염색체 내의 SRY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남성 생식기관이 발달하고 여성 생식기관은 퇴화하게 돼요. 한편 여자아이는 SRY 유전자가 없어 남성 생식기관이 더 형성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여성 생식기관만 발달하지요. 한마디로 태아는 SRY 유전자가 발현되면 남성의 생식기관을 갖게 되고 발현되지 않으면 여성의 생식기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XY 염색체를 가진 태아의 몸에서 SRY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이 태아는 여성의 생식기관을 지닌 채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기관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됨에 따라 자라나면서 체형이나 외모가 여성의 것으로 발달하겠지요. 반대로 XX의 염색체를 지녔지만 남성의 생식기를 갖고 태어나는 아기의 경우 수정이 일어나기 전 아버지의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Y 염색체 상에 존재하던 SRY 유전자가 우연히 떨어져 나와 X 염색체 속에 끼어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태어난 사람들은 내부 생식기관이 불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앞의 사례처럼 여자인데 여자가 아닌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이렇듯 호르몬이나 유전자 문제로 인해 성적인 특성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 중간적 성질을 갖는 사람을 간성, 인터섹서라고 합니다.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많게는 세계 인구의 1.7% 정도가 간성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수라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성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간성인 사람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곤 하지요.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간성의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의사의 판단과 부모의 의사에 따라 한쪽 성을 택해 이른바 정상화 수술이라 부르는 생식기 성형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후 호르몬을 투여해 여성 또는 남성으로 자라게끔 하지요. 문제는 이 정상화 수술이 무척 위험하고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또 이때 결정된 성별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각하는 성별과 다를 가능성도 있어요. 간성으로 태어나는 아기들은 정상화 수술이 없이도 충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시기에 정상화 수술을 하지 않고 아동이 자신이 원하는 성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 유엔은 간성 아동에 대한 성결정 수술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생물학적 성을 둘로 나눌 수 있을까? 최근 사약적 성, 즉 젠더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성 정체성이 인정받는 추세이지만 생물학적 성은 여전히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는 이분법적인 분류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성만큼이나 생물학적 성도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간성과 같은 사례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므로 의학적 처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자연의 질서야말로 인간의 언어로 딱 떨어지게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인 것은 아닐까요? 사회가 규정한 틀에 맞게 개인의 고유한 신체를 바꿀 것을 강요하기보다 각자가 지닌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의 질서에 어울리는 태도가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간성에 관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영상도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지 않는가? 허익 박사님이 쓰신 책 동성애는 죄인가의 중요한 내용을 제가 여러 차례 나눠 방송해 드렸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특히 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신근의 책 읽기에서 책 제목 나답게 만드는 것들 가운데서 한 부분 일부 사람이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도 보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 완전히 정확히 확실하게 남자와 여자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모두의 건강에 조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